안녕하세요. 자기설계, 싱킹 디자인, 사무 자동화를 위한 컴퓨팅적 사고 4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이썬 문법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봤죠. 즉, 파이썬이라고 하는 건 자료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인티저형, 정수형, 플롯, 실수형, 문자열, 스트링, 그 다음에 리스트, 튜플, 기타 등등 다양한 자료형이 있지만 자료형을 먼저 선언해서 사용하는 일은 없고 값에 의해서 동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값을 보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동적 타이핑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연산자에 해당하는 것들도 살펴봤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두 개가 있었죠. 정수 나눗셈, 실수 나눗셈. 그리고 거듭제곱에 해당하는 것까지 산술연산자, and와 not이라고 하는 논리연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게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다라고 하는 건 등호 두 개였죠. 그래서 등호 하나랑 등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어떤 랭귀지에서는 같은 걸로 같이도 사용을 하지만 저희 파이썬에서는 그런 거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언어가 등호 하나는 뭐 할당문,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갖다 넣어라. 등호 두 개는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을 하죠. 자, 그렇게 살펴봤었는데 물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형들은 있지만 이 정도에서 그 정도에서 끝냈었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연산자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계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수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할 건데 몇 번 할 거냐, 10번을 수행을 할까, 뭐 100번을 수행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작성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아나콘다를 설치된 아나콘다 폴더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면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이러한 확장자 IPyMB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내용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자료실에다가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자, 물론 더 이상 이거는 뭐 지난번 거니까 우리는 다시 파일에 new notebook 파이썬 3 이걸 클릭을 해서 이제 또 새로운 수업을 열어 놓으시면 되겠죠. 이번엔 4주차니까 4주차라고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항상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4주차 수업 엔터 치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샵을 누르면 이 샵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게 프린트라고 하면 뭐가 됐었죠? 원래 뭔가 출력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Shift 엔터 혹은 컨트롤 엔터, 문자열이라고 하는 이 싱글 쿼테이션 혹은 더블 쿼테이션 안에 들어있는 값을 그냥 출력하는 용도인데, 이 앞에 샵을 넣게 되면 실행을 시켰을 때 아무런 실행된 결과가 안 나타나요. 이 샵이 의미하는 건 주석문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주석, 주석문, 설명문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뭐 지금 프린터와 같이 이걸 가지고 뭐 디버거로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값이 찍힐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처리할 때는 프린트문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더 이상 지저분하게 막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럴 때는 뭐 지워버리든가 아니면 다음번에 쓸 일이 있으면 저렇게 샵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 줄짜리 주석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고, 뭐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을 처리하는 건 뭐 싱글 쿼테이션 3개, 더블 쿼테이션 3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파이썬에 해당하는 것들을 앞에서 조금만 살펴볼 거라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출력하는 걸 했으니까 입력받는 것도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수다. 점수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숫자 입력 이렇게 처리하고 프린트 점수 이렇게 하면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뭔가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숫자 100 근데 원래 100은 아니고 100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100이라고 입력하고 출력을 해보니까 100이 찍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숫자 안에 점수라고 하는 변수 안에 뭔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점수 더하기 100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겠죠? 아까 점수에 뭐가 들어가 있었죠? 좀 전에 저 바로 위에 100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00 더하기 100은 200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에러가 나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왜 에러가 났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단지 요 문자열 하나는 문자열인가 봐. 이건 숫자인데 여기에 인티저랑 요 덧셈 여기서는 concatenate 문자열 결합에 관련된 연결한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점수가 우리 눈에는 숫자같이 보이지만 얘를 타입을 한번 찍어보면 여기다가 놓고 밑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이렇게 생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타입 점수 점수의 타입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문자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열이랑 숫자 100이랑 덧셈을 하려니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랭귀지에서는 문자열과 숫자 뭐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문자열과 숫자면 문자열로 결합을 시켜주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 안 해줘요. 파이썬에서는. 그리고 우리 눈에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얘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하려면 바꿔줘야죠. 뭘로? 숫자로. 그래서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그 스트링을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 지금 만약에 점수나 실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정수를 바꿔주고 싶으면 int라고 하는 함수를 점수라고 하는 변수를 가로 그 안에다가 int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점수가 문자열 100이 숫자 100으로 바뀌어서 100 더하기 100 해서 20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거나 뭐 숫자를 문자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입력을 했으면 숫자 같아 보이지만 그건 숫자가 아니다. 문자열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럼 숫자로 입력받으면 되지 않냐? 그런 거는 요게 바로 요 안에다가 이렇게 함수도 여러 개 쓸 수가 있어요. 수학 시간에 fx 안에 gx 함수 뭐 이런 것들 집어넣은 거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도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똑같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함수 안에 함수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안에 함수를 하면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걸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된 값을 정수로 바꿔라. 그렇다고 뭐 문자를 한글로 10 혹은 15라고 써놨는데 그걸 진짜 숫자로 15로 바꿔주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아까처럼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서 숫자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서의 100은 아까랑 완전히 다른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타입을 찍어보면 이제 인티저로 바뀌었으니까 int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인티저로 자료형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굳이 얘를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는. 그래도 200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그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맨 처음엔 점수에다가 문자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원 소스를 보여준 거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int로 바꿔버렸었죠. int 함수로. 근데 처음부터 int로 변경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게 여러분들 입력한 값이 짝수냐 홀수냐 이런 간단한 것부터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짝수냐 if라고 하는 함수가 아니죠. if라고 하는 문장은 가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짝수다라고 하면 점수라고 하는 애를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연산자에서 그걸 깨먹었네. 이런 애가 있었어요. 퍼센트라고 하는 애도 있었고 했었나?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어떠한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같다면 이래들은 다 뭐예요? 당연히 짝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조건식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고 조건식에 해당하는 것들을 쓰고 난 다음에 그게 참일 때 실행되는 구문들을 이 안에다가 들여쓰기라고 하는 이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얘가 어디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점수 콤마는 짝수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과 같다면 홀수다. 그래서 if라고 하는 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해서 6을 입력하면 6은 짝수다. 5를 입력하면 5는 홀수다. 자, 이렇게 이 퍼센트라고 하는 애 컴퓨터 쪽에서는 엄청나게 자주 쓰는 애예요. 모듈러 연산자라고도 하고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주석 샵 퍼센트라고 하는 애는 연산자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산술 연산자 쪽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나누기 정수 나눗셈, 실수 나눗셈 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뭘로 나눴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는 뭐냐 이런 것들도 뭐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러한 퍼센트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if라고 하는 문은 여기에 조건식. 그래서 이 조건식에는 좀 전에 했던 이거는 산술 연산식이고 같다라고 하는 건 비교 혹은 관계 연산자잖아요. 이 두 가지를 혼용을 해서 이 값이 0과 같냐? 참 또는 거짓. 그러니까 원래 위쪽에서 봤던 프린트 함수를 만나면 얘네들은 무조건 다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였었지만 이제는 if 가정이 들어가서 즉 만약 만족하면 얘를 실행을 해라. 여기는 항상 만족할 때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참일 때. 이때 주의할 건 내가 뭐 몇 라인이 됐건 사용을 할 때는 이 안에다가 같은 라인에 어느 정도 들여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들여쓰기에 뭐 개수가 달라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요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에 동일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한 번 더 이거 복사를 해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짝수다가 두 번씩 실행이 되는 거죠. 2를 넣으면 2는 짝수다, 2는 짝수다. 또 1은 홀수다. 그러니까 프린트라고 하는 애가 두 개가 있지만 이 함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 개가 있지만 세 번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거. 누구? 홀수일 때 1이랑 같냐 0이랑 같냐. 자, 이때 이렇게 여기부터가 이 if문의 시작이야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는 이러한 탭만큼 아까 들여쓰기에 해당하는 만큼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들여쓰기를 뭐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한다거나 하면 여기서 벌써 에러가 났죠. 어디에서 에러 났는지도 대략적으로 알려주네요. 이쪽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거는 들여쓰기 문제.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그냥 엔터 치면 자동으로 앞에 문장에 맞춰서
들여쓰기가 되니까 이런 걸 바꾸려고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뭐 C 언어라든가 자바와 같은 언어를 배웠다면 그런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둘 중에 짝수 아니면 홀수잖아요, 숫자는. 근데 굳이 두 번 비교를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판단이 되면 참이다, 거짓이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if, else문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용을 한다. else문도 마찬가지 뒤에다가 콜론 찍어줘야 되고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한 번만 비교해도 되는 거고 얘는 무조건 두 번 비교해야 되는 거고 성능이 두 배가 되는 거지. 얘가 더 빠르죠. 얘는 두 번 비교해야 되고 얘는 한 번만 비교해도 되니까. 그래서 if, else문에 해당하는 것들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한다. 또 하나만 더 하죠. 이게 입력받은 숫자가 양수냐, if 점수가 0보다 크냐,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 양수 아니면 우리는 이거까지밖에 안 배웠으니까 아니면 뭐죠? 음수 아니면 0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음수인지 0인지를 또 판별을 하려다 보니까 또 뭐라고 쓰면 돼? 또 if문 쓰면 되는 거예요. 점수가 뭐 예를 들어 0보다 작으면 프린트 음수 아니면 else 프린트 0. 그건 뭐 제로라고 할까요? 대문자 더블 쿼테이션, 싱글 쿼테이션 아무거나 다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if문 안에 if문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if문 안에서 동작해야 될 어떤 애는 그만큼 또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if문의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복. 그래서 2면 양수고 마이너스 5면 음수고 잘 나오죠? 0이면 제로고.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 물론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서 가독성은 좋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 else문과 if문을 합쳐서 여기서는 elif, else if, 다른 랭귀지에서는 else if. 그리고 얘네들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같은 컬럼에다가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if, elif, else문. 이 elif는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 나와도 상관없고요. if문에서 거짓이면 그 바로 밑에 있는 elif 쪽으로 와서 이 조건식을 또 비교하고 이것이 맞으면 얘 수행하고 탈출하고 거짓이면 else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5면 양수, 0이면 제로, 마이너스 9면 음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뭐 반복문이다 그럼 반복문 안에도 이렇게 중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반복문에 해당하는 거 for, I, in, 뭐 range. 여기서는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반복문을 이용하는 예제는 다른 데서는 뭐 if문 같은 경우는 if문과 뭐 스위치 케이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셀렉트 케이스문도 있지만 파이썬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태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print I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하면 이게 요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0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은 것까지 증가를 시켜줘요. 그러면 그 값이 i에 전달되고 걔를 출력하니까 0부터 9까지 이렇게 인수 이런 걸 인수라고 하는데 인수를 하나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넣을 수도 있어요. 1, 10 또 실행 결과를 보면 얘는 뭐예요? 1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없으면 0부터 시작하고 이 초기값 시작값이 1이면 1부터 9까지
그리고 1부터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1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만들고 10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3개의 인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만 만들면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이런 게 여기에는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1씩 증가하고 시작부터 10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11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10까지 그리고 이걸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이번엔 2씩 증가해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1, 3, 5, 7, 9 1부터 시작해서 홀수만 3씩 증가해라 그러면 1, 4, 7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스텝을 얘기해 주는 거죠. 증가값. 그래서 여기에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냥 우리는 처음에는 초기값 작은 값서부터 종료값 큰 값 그리고 이게 양수면 1씩 증가할 거고 음수면 1씩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가 큰 값 여기가 작은 값 그냥 우리는 이 정도 선까지만 해보자. 그래서 반복문이라고 하는 건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 즉 증가값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반복문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야 라고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여쓰기 꼭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앞에서도 잠깐 봤던 그냥 뭐 LST라고 할게요. 아니, 프루이시라고 할까? 여기에 바나나 애플 또 뭐가 있지? 오렌지라고 하죠.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리스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for in 구문도 있어요. 이렇게 아까 봤던 리스트라든가 튜플이나 뭐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져다가 각각의 원소들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리스트 지금은 리스트라고 그랬어요. 대가로가 들어가면 리스트 소가로가 있으면 튜플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물론 이러한 어떠한 그 커다란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같은 것들도 있지만 아까 봤던 그냥 이러한 포문과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떠한 정수를 만들어내는 애죠. 그걸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자, 뭐 i는 1부터 이렇게 while문을 이용해서 while i가 10보다 작으면 print i는 i 플러스 1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이거랑 똑같은 거죠. for 그렇죠? 이렇게 항상 초기값 그 다음에 while 다음엔 조건식 그리고 실행하고 저 조건이 거짓이 돼야 이게 탈출하거든요. 반복문이라고 하는 건 참이면 계속 수행이 되고 저게 거짓이면 탈출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에 해당하는 세 가지 형태만 살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를 만드는 방법. int라고 하는 함수, type이라고 하는 함수, print라고 하는 함수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쉽게만 show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그냥 print hello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show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define 만들어 놨고요. 걔가 하는 일은 그냥 hello만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행을 하려면 함수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 이렇게 show 이러니까 hello가 나오는 거죠. 그쵸? show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면 여기로 이동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hello를 출력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번엔 그냥 헬로우 여기에 이름을 하나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name. 자, 얘는 show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인수를 가지고 있어. 그 인수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파이썬 이렇게 했더니 hello 파이썬. 파이썬을 넘겨주니까 show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안에 인수로 파이썬을 네임한테 전달해주면 그 전달한 내용을 hello라고 하는 문자열과 네임에 들어있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 이건 문자열이죠. 두 개를 합쳐서 이건 문자열 결합. 산술 아니에요. 문자열 결합연산자. 이걸 이용을 해서 hello python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호출만 하면 값만 전달해 주면 파이썬 하면 hello python, show java 그러면 한번 더 해볼까? show java라고 하는 또 다른 걸 만들면 hello java, 진수를 넣으면 hello 진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을 시킬 수 있게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함수만 호출해서 약간 다른데 로직이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다가 보면 이렇게 함수들 def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아, 이게 함수구나 하는 것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내용들을 끝냈으니까 지난주 원래는 3주차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 PDF 파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으셔도 되고, 근데 가능하면 제가 거기다가 올려놓도록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잠깐만요. 저런 문서를 이렇게 C 드라이브에 템프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왜냐하면 소스 안에 제 소스 코드 안에 템프에다가 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상장 파일과 그리고 명단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지금은 2023년도로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이 2023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순서, 상해 종류, 성명,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년, 월, 일. 이 부분이 요 PDF 문서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입력의 개체에 보면 필드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필드 입력을 적절한 위치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다면 여기에 누름트리라고 하는 탭에 상해 종류를 입력하고 넣기를 하면 좀 전과 같은 한글 파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 파일에는 이렇게 순서, 아까 여기에 순서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갈 값 1번부터 20번까지, 상해 종류는 여기에 상해 종류에 해당한 대상부터 시작을 해서 장려상까지, 그리고 이 이름, 성명, 이름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갈 건 홍길동 1번부터 20번까지, 년월일에 각각 들어갈 거, 그래서 년, 월, 일, 이러한 엑셀 파일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만들어 놨다면 다음 보이는 파이썬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외울 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쳐 준 건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의 과목의 특성은, 목적은 사무 자동화를 위한 이러한 파이썬 같은 걸로 이용을 하면 저렇게 한 20개의 상장을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방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뭐 100장이건 1000장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다 타이핑을 친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지만, 이러한 코드들을 작성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보고 한번 확인만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드를 외우거나 하진 말고 한번 직접 여러분들도 해서 여기에서 재미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썬을 좀 더 깊숙하게 배우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 수업에서의 취지예요. 자, 그렇게 해서 파일을 아까처럼 템프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명단과 상장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좀 전에 만들었던 이 타이핑 친 거를 가져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봤던 좀 배웠던 것들도 가끔 나오게 될 거예요. 좀 전에 봤던 for문, 그렇죠? for in range 뭐 이런 거 혹은 뭐 for in field list 아까 대괄호로 쓰여져 있던 그런 리스트들 읽어오면 이런 것들이 리스트 형태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이제 Shift 엔터 혹은 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뭐 한글에서 접근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 허용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자, 이렇게 상장 완료 2라고 하는 HWP 파일이 생겼고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기존에 아까 작성하면서 보였던 화면들이 그대로 이 안에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페이지에 걸쳐서. 근데 지금 아까 엑셀 파일을 예전에 제가 작성했던 당시에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는 2021년도로 찍혔네요. 요거는 2023년 제대로 다 값들은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코드들을 이용을 하면 아주 단순한 코드들, 물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배우려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야죠. 엑셀 파일을 열기 위해서 판다스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해서 읽어야 됐었고 또 그 안에 나와 있는 많은 모듈들을 이용을 해서 이게 하나씩 한글 파일을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한글이 아래 한글, 즉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것이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공을 안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다가도 실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고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실행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